네, 오늘 세 가지 이슈. 아마 뭐 오늘 제일 큰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최상병 특검 그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총 294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찬성이 179표, 그리고 반대가 111표, 무효가 4표가 나왔습니다. 이날 그 정족수가 196표였거든요. 그래서 딱 17표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부결이 됐죠.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기대를 담아가지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양심 투표를 좀 해라.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제 방송 그 밑에 오늘 우리 댓글 다신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사무리님, 국힘당 의원들에게 양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욕망으로 똘똘 뭉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하면서 양심에 기대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저것들이 인간인 줄 알고 제가 또 착각을 했어요. 저걸 내가 또 사람으로 봤구나. 내가 저것들을 또 뭐랄까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내가 또 판단을 했구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독자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았습니다. 저것들한테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불필요한 논쟁을 막 하고 있어요. 뭐냐면 과연 찬성이 179가 나왔는데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5명. 그 사람들 과연 한 거 맞아? 안철수, 너 찬성한 거 맞아? 했냐 안 했냐? 그거 지금 막 따지고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왔냐 안 나왔냐? 반대표가 나온 거 아니냐? 혹시 반대표 나왔으면은 그건 이재명의 좀 문제 아니냐라고 또 그런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무의미하다. 사실은 뭐 결과를 알 수도 없는 거고,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국힘당에서 5명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고, 그 민주당에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누가 했냐 안 했냐, 안철수가 했냐 안 했냐, 이거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 말로는 뭐 했다고 하니까 뭐 알 게 뭡니까. 저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번 그 투표 결과 부결을 통해서 그 3가지 문제를 반드시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가지 문제. 그 3가지 문제가 오늘 주제인데, 첫 번째는 오늘 본회의에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지요. 이수진이야 지금 뭐 무도속이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열받아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면서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이재명 대장동부터 시작해갖고 이 문제 있는 것 같다 하고 막 엄청 지지자들하고 싸우고 막 나갔단 말이야. 이 이수진 동작구 을. 근데 이 이수진이 오늘 불참을 한 거죠.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 사람 2명 있어요. 이수진하고 이관석. 이관석은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고, 본회의에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은 건 이수진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낙선자가 이수진 하나가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그렇고 이번 국회가 마지막인 낙선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왔어.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에 뭐 이수진만 열받겠습니까? 새로운 미래에 간 사람들, 뭐 홍영표니 이런 애들은 의원 누구야? 제 조홍천이니 뭐 그런 것들은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수진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갖고 투표를 안 했어요. 이수진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다시는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죠.
이수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지금 어떤 글이 올라와 있냐면 마지막 올라와 있는 글이 3월 13일 글이에요. 아,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3월 13일이면은 이제 언제냐면은 아마 한참 선거운동 할 때겠죠? 한참 선거운동 할 때야. 그래갖고 그때 이 민주당 의원이 지지율이 안 나올 때인데 그때 아마 당에서 이수진한테 아이 이번에 공천 못 받은 건 안타깝지만 선거운동 좀 해라. 왜냐면 이수진도 앞으로 계속 정치하려면은 나와야죠. 그냥 싸워갖고 돌아서면은 도움이 되겠어? 그 선거운동 좀 하라고 권고하니까 이수진이 열받아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 최근 동작 의뢰 더불어민주당 새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드러나자 저에게 현장에 나와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불이한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저에게 그 당 후보를 도와달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를 당을 이기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 이거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신의가 있는 그런 정치하는 정당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수진이가 자기를 이렇게 경선도 안 시켜놓고 아웃 시켜놓고 도와달라는 거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신의가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좀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신의 있는 정치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수진 입장에서는 뭐 열받을 수 있어요. 아니 경선도 안 시켰으니까 열받을만 하지. 그런데 이수진이 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떠나가지고 오늘 최산병 특검 재의결에 안 나온 거는 시발 이건 인간적이고 이건 정의롭고 이건 신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번 이수진이 공천에서 컷오프 되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이수진은 4년간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떤 의미였죠? 민주당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사실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철험의 멤버. 뭐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황운하, 이탄희 보수 언론에서 저것들이 민주당에서 제일 강성, 반검찰, 검찰개혁 세력이라고 딱 낙인 찍었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수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수진은 민주당에서 지지자들한테 많이 박수를 받았죠. 가장 개혁적이고 마인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 분노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최상병 특검법 의결하는데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이재명에 대한 분노, 민주당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최상병 특검이 뭐 민주당을 위한 겁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 그 죽음이 왜 죽었는지,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하려는 거를 또 외압으로 막고 있고,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하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를 안 나와? 이게 인간적인 거야? 이건 정의로운 거야?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신의가 있는 겁니까? 실망스럽죠. 아마 다시는 정치를 아마 안 할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는 정치를 안 하려는 마음. 그래, 뭐, 씨발. 본인이 앞으로 변호사 개업해갖고 잘못 다 자살했다는데 뭐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다시는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사악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는 오늘 재의결 표결에 안 나온 이수진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정치인은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다시는 정치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수진이가
이수진이가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에서 아주 검찰개혁을 강하게 외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친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수진이가 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반명, 반민주당, 그리고 반개혁 세력,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만잡하게 정치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수진을 컷오프를 시킨 거죠. 컷오프.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총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뒷이야기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기사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 기사로 나와 있는 거. 겉으로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몰라요. 뒤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뒤에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이수진 평판이 어떤지 인간성이 어떤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이수진이 특별히 민주당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어요. 특별히 없다고. 그런데 저도 이상했거든요. 왜 동작을에서 명목은 그거였어. 동작을에서 나경원한테 이수진이 너무 밀린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꾼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사실? 아, 그러면은 경선을 시키면 돼. 경선을. 동작을에 처음에는 뭐 추미애 의원이 나간다고 하다가 이현주가 나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류사명 총장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류사명 총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지 좋고 상당히 괜찮아. 그런데 류 총장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너무 늦게 선거에 들어가갖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미리미리 하던가 굉장히 원칙 없이 굉장히 늦게 공천해가지고 나경원보다 선거운동을 늦게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뭔가 문제가 많았던 건데 왜 공간위에서 이렇게 납득할 수 없게 이수진이 싫을 수 있지. 그러면 그거는 당원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냥. 이번에 이수진이 열받은 것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하위 20%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지율도 제일 높았는데 당 후보자 중에서는 왜 이런 방구 설명도 못 들은 채 갑자기 공천 배제가 됐는지, 그리고 경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였거든요. 제가 요번에 공간위 결정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큼 관여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뭐 광진 의뢰 고민정만 하더라도 고민정을 왜 단수 공천을 줍니까? 응? 민주당한테 전략 공천 그 기준이 있지요. 만약에 현역 의원이 갑자기 없어졌어. 사고 지역이야. 혹은 부재하고 있어. 그러면 전략 공천으로 하는데 고민정 지역은 본인이 초선이었고 재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반드시 경선을 해야 돼요. 경선 후보가 있었고. 근데 왜 전략 공천을 주죠? 나는 이번 총선은 끝났지만 다음 총선 때도 이런 일이 아마 똑같이 아마 발생할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 말처럼 이재명 말처럼 진짜로 그 대중정당이 되려고 한다면은 당원 중심 된다고 한다면요, 전략공천, 단수공천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경선을 시켜야죠. 경선을. 왜 경선을 안 시켜?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 컷오프가 뭡니까? 경선했었어도요 당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거든요. 전 그래서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 갖고 이수진이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불참한 거는 이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정치인은 정말 국민에 대한 그 신의를 저버린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수진을 이렇게 이 또라이 같은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 거기에는 민주당에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공간위의 결정도 한몫했다. 사실은 그 여파가 있습니다. 계속.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원수를 만들까, 민주당이. 쓸데없이.
이렇게 쓸데없이 원수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절차대로 경선 치르면 돼. 경선 치르면 누구도 이거 갖고 항의를 못 해요. 그리고 당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 민주당이. 민주당이 권리당원만 250만이고 당원이 500만인데 그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원들이 알아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갖고 전략공천 한다고 해서, 단순공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선거를 이긴 것도 아니잖아. 류 총장이 나경원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 사실. 전략공천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가던가. 단수공천으로? 이것도 이상하죠. 충분히 이건 그냥 당원들을 믿고 앞으로 모든 선거는, 이 경선 중심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말로는 항상 그래요. 말로는 항상 경선 원칙이라고 하는데, 뭐가 원칙이야.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을 보내려면은 좀 일찍 발굴해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인사를 시켜야죠. 하루아침에 보내갖고 무슨, 이건 지역을 무시하는 거지,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도봉을의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지금 낙선한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안기령. 그러면 돼요,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기령도 갑자기 가갖고, 여기서. 뭐 도봉을 무시하는 거야? 거긴 민주당 텃밭인데. 그래서 전략공천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다. 험지 지역에. 전략공천은 험지 지역에 진짜, 그 지역위원장들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은, 여기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정말로 특별하게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할 때 하는 거지, 무슨 수도권에서 전략공천입니까, 사실. 사실 수도권은요, 민주당이 전략공천 할 필요가 없지요. 응? 호남 지역하고 수도권은 민주당이 왜 전략공천을 합니까? 다 유리한 곳인데, 서초라든가 강남 3구 같은 데 아닌 것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전략공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지역위원장들 잘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사람 보내면 되는 거지. 무슨 수도권 전략공천이야. 수도권이 다 민주당한테 유리한 곳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검 부결을 보면서 이수진과 관련해 갖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수진. 특검에 불참한 이수진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고, 동시에 민주당이 이수진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데 사실 공간이가 일조한 건 분명히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